다양한 국민의 목소리가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힘입니다. 국민마이크 오늘은 시니어 국민 기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인간으로서 존엄을 지키며 생을 마감하는 웰다잉법이 내년 2월에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오늘 이민희 기자님, 오옥순 기자님, 또 유한권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누구에게나 생의 마지막 순간은 다가오기 마련이죠.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에서 특히 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기가 좀 꺼려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몇 년 전부터 이제 웰다잉이라는 단어가 막 떠오르고 점점 익숙해지고 있어요. 유 기자님, 웰다잉이라는 게 뭔지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지금 웰빙, 웰다잉, 웰데스 그 사이에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요. 웰다잉이라고 하면은 그 아름다운 마무리를 의미하는데요. 행복한 삶의 끝마무리를 아름답게 끝맺음, 매듭을 짓는다는 의미로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외래어예요. 예. 네, 1인 가구 노인들의 1인 가구가 늘면서 가족들이 돌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름다운 그 죽음을 맞이하고 싶은 이 욕구가 아마 이런 용어들을 탄생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마무리만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좀 더 생각해보면 죽음이라는 현실 생각해보고 남은 삶을 뜻깊게 보내자는 것도 포함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요즘 또 프로그램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래요. 사전 장례 의향서, 또 사전 유언장 작성, 엔딩노트, 또 그 외에도 뭐 강연이라든가 연극이라든가 뭐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혹시 세 분 중에서 참여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저는 이제 유서 쓰기하고 그다음에 입관 체험을 했었습니다. 입관 체험이요? 네, 관에 들어가는 체험인데요. 관 속에 수의복을 갈아입고 관 속에 누우니까 뚜껑이 닫히는 순간에 정말 세상과 단절되는 그런 아주 두려움이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지나온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정말 앞으로 너무 잘 살아야겠다, 진짜 잘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유 기자님도 뭐 특별한 활동하고 계신다고요? 금년에 정말 우연히 웰다잉 극단에 제가 주연 배우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뭐냐면 삶과 죽음을 다루는 극인데요. 이 말기암 환자를 두고 저승사자하고 저 주인공 나하고 셋이서 말하자면 아름다운 죽음을 이끌어가는 그 과정을 그린 작품입니다. 아주 그 의미 있는 프로그램에 제가 참여하게 됐습니다. 내년 2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웰다잉법이라는 게 시행된다고 하던데요. 네, 지난 8월부터 이제 기존 암 환자에게만 적용이 되던 호스피스 서비스가 이제 에이즈 환자나 만성 간경화 질환 환자들에게도 이제 서비스가 확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웰다잉법은 웰다잉 치료는 이제 내년 2월부터 시행될 계획이고요. 제가 이 호스피스 취재를 해봤는데 좀 보면서 이렇게 자세하게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있는 호스피스 병원입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아이고 고생하셨는데 많이 아프죠? 더 이상 치료가 어려운 말기 환자들이 호스피스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후원과 자원봉사자의 지원으로 운영되면서 수용 환자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기 환자를 도와주는 호스피스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나 만성 간경화 환자나 에이즈 환자가 이렇게 호스피스 와나 의료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기쁜 일이고 대환영하는 일입니다.
서비스를 받을 환자는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적극적인 치료에도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만이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명치료 중단 여부는 본인이나 가족이 담당 의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연명의료계획서를 근거로 결정합니다. 본인이 원하면 일반 병상이나 가정에서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형 호스피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품위 있는 인생 마무리를 할 수 있는 혜택이 돌아가게 돼서 참 감사하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자문형 호스피스가 또 입원형 호스피스까지도 확대가 돼서 환자들이 마지막을 아름답게 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옥순 기자님 취재하신 거 잘 봤습니다. 근데 기자님 호스피스 지원 이게 확대되는 거 취재하시면서 아쉬운 점이나 또 이제 좀 보충해야 되겠다 이런 과제점도 좀 느끼셨을 것 같아요. 네, 취재하면서 이게 이제 확대가 된다고는 하지만 사실 환자 입장에서 이 호스피스 서비스는 환자 입장에서는 가정 호스피스를 제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의 이런 도움을 받고 또 이렇게 위로를 받는 것을 원하고 있지만 가족들 입장에서는 환자의 그 통증을 보는 것이 참 고통스럽고 또 환자가 병원에 가 있으면 가족 입장에서는 편한데 또 그런 거에서 또 갈등도 좀 있고 또 병원 입장에서는 또 새로운 병동을 또 늘려야 되니까 또 이런 비용 면에서도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새로운 과제로 남을 것 같습니다. 예, 아직 보충해야 될 게 많이 있네요. 예. 또 내년 2월부터는 이 연명 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존엄사 부분, 이게 또 의료 현장에서 실제로 이루어진다고요? 맞습니다. 웰다잉법은 회생 가능성이 없는 말기암 환자가 자신의 죽음을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그 권리를 존중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나는 연명 치료를 하지 않고 통증 완화나 호스피스 서비스를 택하겠다 할 경우에 전문의 2명이 의학적인 판단에서 임종 과정에 있다는 것을 이제 진단하기만 하면 환자 본인이나 가족들은 연명 치료를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사전 연명 의료양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내가 건강할 때 사전 연명 의료양서를 작성해두면 훗날 이제 의식이 없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우리 국민의 한 70% 정도가 무의미한 연명 의료를 거부하고 싶다. 이런 조사 결과가 있더라고요. 이민희 기자님과 유한권 기자님께서는 이 연명의료법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찬성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오 기자님도 얘기했다시피 개인의 생사결정권은 개인에게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생명을 억지로 연장해가면서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고통, 육체적 고통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는 찬성을 합니다. 네. 유 기자님 어떠세요? 예, 이게 사실 좀 늦은 감이 있어요. 2009년도 대법원에서 벌써 존엄사가 인정됐거든요. 인정됐는데 늦었지만 회복 불가능한 이 환자에게 그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뭐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연명 치료를 하고 또 완화 치료를 하고 이건 고통입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이 법이 빨리 시행된다는 것은 또 사회적으로 많이 지금 말하자면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첫 시작 단계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다른 선진국에서는 웰다잉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미국은 1976년부터 시행 중이고 또 대만은 2000년, 영국은 2005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대만의 경우는 지진을 포함한 자연재해가 많은 것이 웰다잉 문화가 성숙하게 된 계기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역시 대만처럼 지진만 일본 같은 경우도 존엄살펴 회원이 12만 명을 넘을 정도로 관심들이 많고 또 어떤 고등학교에서는 1년에 12시간의 죽음 교육을 실시를 합니다. 그 결과 교내 폭력, 왕따, 자살이 많이 줄었다는 것이죠. 독일은 고등학교 2학년 윤리시간 주제가 당신이 3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을 줘가지고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외국에서는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도 교과 과정에서 또 배운다는 게 상당히 인상적이네요. 예, 이 기자님,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웰다잉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국가 사회적인 노력 부분만 말씀드리면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체계적이고 대대적인 전면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 이게 첫 번째 대책이고, 두 번째 대책은 아까 일본과 독일 경우 얘기했습니다만 우리나라도 초중 고등학교 대학에서 교과 과정에 죽음 교육 과목을 신설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뭐 교육부가 해야겠죠. 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만은 방문 진료를 통한 통증 완화, 호스피스 서비스죠. 또 가족의 부담 완화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한다면은 존엄을 인정받는 죽음은 바로 환자의 장소 선택권, 집에서도 한다는 거니까 장소 선택권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런 대책을 정부가 세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나라는 보면 대체적으로 이제 가족이 아플 때 그 가족에게 알리지 않냐고 무의미한 그 연명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의 경우도 사실은 3년 동안 무의미한 연명 치료로 인해서 치료비 폭탄을 맞고 또 가족 간에 그런 형제 간에도 불화가 많이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환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환자도 사실대로 교묘하게 받아들이고 또 가족 간에 서로 이해를 하면서 그 가족과 환자의 인식 개선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웰다잉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이미 만연이 됐으면 모두가 인정하는 단계가 와 있어요.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우리 삶의 또 다른 한쪽이라는 인식 변화는 뭐 개인적으로도 아마 전부 지금 인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출발이 탄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탄생은 축복으로 우리가 맞이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삶의 끝, 이 죽음도 두려움보다는 아름다운 축복의 장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자세가 난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국민마이크는 죽음을 공포로 인식하는 대신에 스스로 미리 준비해서 남은 생을 뜻깊게 그렇게 보내자는 의미의 웰다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웰다잉이 개인과 사회의 인식 변화와 또 준비를 통해서 삶의 소중함을 새삼 느끼는 계기이자 또 자연스러운 문화로 자리 잡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국민마이크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